네, 반갑습니다. 일의 언어에서 설득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저 뭐 설득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하면서 정말 소소하게 설득할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우리 회사 제품을 써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제품과 거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일생일대에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소소하게 이번 체육대회는 하지 말아요 라는 이런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설득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설득은 일할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사이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설득의 언어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는 조직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설득의 언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오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넣는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 머릿속에 넣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의 이미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판단에서 결정한 건데 이거를 내 쪽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가는 정말 정교한 거죠.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뇌를 흔드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 없을 때 무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요.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없으면 원래 그냥 가던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멈춰 있으면 멈춰 있고 싶어 하고 가고 있으면 계속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움직이려면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외부의 힘은 1법칙에서 2법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바꿔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 파트너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바꿔보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 가고 있던 거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부의 힘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나의 주장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상대방 중심, 파토스로 얘기해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얘기했어요.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를 얘기했는데 파토스는 감정,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헤아려서 얘기해라 이거고, 로고스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고, 세 번째로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설득의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되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파토스,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토스죠. 사람들은 그들이 볼 준비가 돼 있는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상대방은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가십은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제 남이 어떤 걸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관심이 있는 얘기는 나에게요. 지금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득의 메시지도 이 이야기는 사실 당신 얘기예요. 당신의 Y예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이게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나사가 달 탐사를 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나사에서 정말 우주 정복을 위해서 정말 애쓰던 그 시대 3명의 흑인 여성들,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3명의 흑인 여성들이 여기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내용들을 적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메리 잭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엔지니어가 되려면 학위를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학교 자체가 100인만 입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사의 엔지니어가 되려면 이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마쳐야 되는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100인이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첫 번째 과문부터 다
이게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법원에 호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게 이 학교에도 유색 인종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법원에 호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이 판사에게 호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저는 나사의 엔지니어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인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엔지니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피부색을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최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님, 오늘 보게 될 모든 재판 중에서 어느 판결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중요한 판결이 될까요? 어떤 판결이 당신을 최초로 만들어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리 잭슨은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꿈꿔왔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얘기에 초점을 맞춰요. 뭐냐면 이 판사분이 정말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굴지로 이렇게 정말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계속 최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메리 잭슨이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최초의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 판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년 후에 이 판결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판사님의 이름이 남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그냥 불쌍한 또는 뭐 사회적 약자인 어떤 한 여성의 호소였는데 이제는 내가 역사의 한 면에 내 이름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역시 어떤 최초의 기록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전에는 내가 굳이 해줘야 되나 했던 일이 이제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판사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자, 이게 설득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존 F 케네디가 인류를 달에 보내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때 존 F 케네디가 했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우리는 달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인의 가슴에 막 불을 지폈어요. 그런데 이 달을 보내기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획안이었냐면 여기서 보시면 현재 가치로 2,060억 달러인데요. 한화를 기준으로 보면 230조 원이고 저희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절반이에요. 이거를 정말 그야말로 들이부은 거예요, 예산을. 그리고 심지어 존 F 케네디가 죽고 나서도 이 프로젝트는 이어져요. 근데 만약에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국은 그 우주항공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미국인들의 마음에 가슴이 막 불이 질러졌겠어요? 아니죠.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가 이제 미국인을 설득한 방식은 뭐였냐면 달에 간 최초의 지구인은 미국인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때 그 소련하고 이제 경쟁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달에 간 우주의 달을 정복한 최초의 지구인은 미국인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인들 가슴에 막 불이 지펴진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걸 예산 가지고 정말 고난도 많았고 그다음에 돈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막 정말 비난도 많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루어져서 성공한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세계 최고의 항공 기술을 갖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주에 갈 최초의 지구인은 미국인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당신 얘기예요 라고 말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일터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개발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개발자분이 일이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팀장님 A 프로젝트 코딩 작업 혼자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요. 임시로라도 사람 좀 뽑아주세요. 자, 그랬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경영본부에 얘기해볼게. 근데 해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개발자분이 Y를 뭘 얘기했어요? 자기의 피로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물론 팀장님이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좀 도와줘야죠. 그런데 팀장 입장에서는 개발자 필요는 자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만약에 경영본부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영본부에서는 안 그래도 회사 어려운데 맨날 사람 없다고 그런다고 뭐 회사 사정 모르냐면서 또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에 혼이 나면서까지 해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개발자를 그냥 달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팀장의 Y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팀장님, A 프로젝트 코딩 작업을 임시로 도와줄 사람은 얼른 채용해 가겠어요. 작업량을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예정된 데드라인에 맞추는 게 어렵겠네요. 클라이언트가 분명 펄펄 뛸 텐데. 그리고 사실 저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 자꾸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곤란해요.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사안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새로 이 코딩 작업에 새로운 사람을 임시로라도 뽑아야 되는 이유가 개발자의 필요가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되냐 안 되냐는 누구의 문제예요? 팀장의 문제죠. 자, 그러니까 팀장은 이 얘기를 듣게 되면 그래? 얼마나 지연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이제는 자기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훨씬 잘 뽑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설득할 때도 상대방의 Y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근거를 하셔야 된다는 이거예요. 이건 로고스입니다. 자,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 주장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의 근거를 하는 거에 기본 가지고 있는 틀을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프랩이라는 게 있어요. P-R-E-P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 이유, 근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근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좌뇌형 권위의 근거가 있고 우뇌형 공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좌뇌형 권위의 근거는 뭔가 객관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숫자나 통계, 전문가 의견, 그 다음에 뭐 다수의 의견 같은 게 이제 권위의 근거입니다. 자, 우뇌형 공감의 근거는 누군가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개인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 조직의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거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의 예시를 제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가짜로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장이 있고 여기를 가장 돋보여줄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액티브엑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에게 액티브엑스를 폐지해 주세요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액티브엑스가 이제 아시죠? 그 컴퓨터를 할 때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액티브엑스 깔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깔려면 또 액티브엑스 엄청 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액티브엑스 폐지해 주세요라는 건의를 이제 대통령한테 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근거를 일단은 좌뇌형 권위의 근거, 우뇌형 공감의 근거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좌뇌형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국민 설문조사를 해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어떤 근거를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마음이 흔들릴까? 당연히 국민들이 원해요. 국민들이 불편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액티브엑스 불편하신 적 있나요?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폐지했으면 좋겠나요?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다 불편하시다고 하시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88.0%, 그 다음에 폐지 찬성합니다. 78.6%로 나왔어요.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죠. 국민이 원해요라고 하는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도 계속 인용하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88.0%, 그 다음에 78.6%가 숫자는 정확하게 있긴 하지만 이게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뇌형 공감의 근거, 스토리를 사례를 하나 넣습니다. 천송이 코트, 외국에서는 어떻게 살란 말이요. 자,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때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류들이 막 일어나고 있던 때였는데 외국에서는 당연히 본인 인증이 안 되니까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사 된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네들은 액티브엑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르는 사이트에서 뭘 내 컴퓨터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살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천송이 코트, 외국에서는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사례를
언론에 미리 줘서 이래서 일면 탑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천송이 코트 외국에서 못 삽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나온 거죠. 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조직의 다른 직원들이 한 거 사례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죠. 국민들이 원해요. 압도적으로 숫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송이 코트. 아, 이런 한류를 외국 사람들이 못 삽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근거를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뭐냐면 동어 반복형이에요. 뭐냐면 그녀는 예쁩니다. 보기 드문 미인이거든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유를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녀는 예쁩니다. 미인이거든요. 자, 이건 근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급한 일반화형. 방문한 고객들마다 만족 또는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명이 방문했어요? 얼마 기간 동안 방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그 나이대나 어떤 구매 패턴으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봤는데요. 방문한 고객들마다 만족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성급한 일감에 이렇게 객관성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근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만병통치약인데요. 뭐냐면 어떤 근거를 들었을 때 이게 100년 전에도 했을 것 같은 그런 근거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적 악화는 경기 불황 또는 트렌드 변화 때문입니다. 아니, 경기 불황 때도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도 많은데 이거는요 경기 불황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금 기업들이 이제 그 이유 많이 쓰시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거 많이 쓰고 계시죠. 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만병통치형 스타일의 그런 근거는 근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아닌데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의 없이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두리뭉실한 근거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모호한 설명, 동어 반복형 근거가 제가 컨비네이션 된 근거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왜 마케팅 실적이 떨어졌나요? 아,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아, 고객님의 비즈니스가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올해 목표가 무엇인가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죠? 그 다음에 트렌디한 시스템이 무슨 뜻이죠? 아, 올드하지 않은 시스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은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근거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좌뇌형 권위의 근거, 우뇌형 공감의 근거를 함께 쓰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거를 할 때 상대방이 좀 들어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근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게 소위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부산 북구청의 사례인데요. 부산 북구청장님이 이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였냐면 눈물로 호소드린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 자주도가 35%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률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이거는 이제 그 지자체에 사회복지비가 나갈 대상자들이 많은 거예요. 뭐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복지비가 나갈 그런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가 35% 미만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가 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거치는 세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재정 자주도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 자주도가 35% 미만이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먹여 살릴 식구, 도와줄 가난한 식구들은 많은데 근데 가난한 지자체인 거예요. 자, 이 지자체에게 뭘 해달라?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률을 올려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연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도와주세요.
정부가 주정부에서 좀 더 많이 좀 내줘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와줘요, 뭐 돈 좀 줘요, 막 이렇게 하는 건의들은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이 건의를 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요. 구청장님께.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메일 보내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수석회의에서 바로 들어주라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0년에 바로 개정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자체에서 그 전에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주정부,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줘요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수두룩 빽빽했을 텐데 이 경우만 어떻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통과돼서 건의가 된 건가요? 자, 이분은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근거를 내세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 잘도가 35% 미만, 이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왜 55일까요? 왜 35일까요? 50이면 안 되나요? 40이면 안 되나요? 그죠? 여기 55고 그다음에 35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부산 북구, 광주 북구 서구, 대구 달서구 이렇게 4개가 나올 때까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개도 나름 지역 분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입장에서 어디 혜택을 주는데 너무 어떤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좀 어렵잖아요. 들어주는 입장에서 뭔가 좀 지역도 골고루 있고 그다음에 숫자도 너무 많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 않을 그런 숫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분이 되는 근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정이 돼서 혜택을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명분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에토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신뢰를 없애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는데 모른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직장에서 특히 일하는 사이에서 내가 모르는데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모르는데도 계속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일단 그게 맞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뭘 물어볼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모든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대답하는 게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다 라는 경우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말에 팩트 체크를 하게 돼요. 맞는 거야? 확인해 봤어? 현장에 전화해 봤어? 뭐래? 매일 확인 받은 거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가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봐 드릴게요 라고 하든지 그건 제가 모르는데 아는 분 찾아서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든지 저희 조직은 모르는데 아마 이 부서는 알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걸 하시게 되면은 그분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려요. 그리고 특히 경영진한테 보고하는 임원급이나 그 리더급인데 그런 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정말 저 사람이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얘기는 진짜야. 저 사람 얘기는 정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장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이야기예요. 자, 현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결정적으로 잃게 되는 감각이 있어요. 뭐냐면 현장의 감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당연히 경영진 분이나 리더보다 그 업무 경험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시겠지만 실무자분이 언제나 우위에 있는 영역이 뭐가 있냐면 현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 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 가서 분위기 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지켜봤는데 고객들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실무자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현장 데이터가 없이 그럴싸한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설득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득하시는 대상은 대부분 그 여러분들보다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뭐 트렌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험은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한들 뭐 설득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아, 그런가? 내가 현장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내가 감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을 이제 귀 기울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나 현장의 이야기로 내가 하는 주장이 진짜 얘기예요 라고 설득을 하시는 것만큼 진정성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설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의 방향을 트는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외부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력적인 외부의 힘이 되려면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파토스는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팀장님, 지금 프로젝트 성공해야 되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가 상대방의 Y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로고스는 좋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근거는 좌뇌형 권위의 근거와 우뇌형 공감의 근거가 있어요. 이걸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주장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에서 중요한 거는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정말 어렵고 특히 리더급이시면 회복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진짜의 자기 이야기는 어떤 게 있냐면 현장 이야기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서 상대방을 설득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